셀렉터 해서 before, after 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게 여기 잠깐만 제가 검색했는데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이 콜론 두 개 있는 건 CSS3의 문법이고요. 얘는 CSS2의 문법이에요. 이게 before에는 원래는 정석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하나만 써도 네, 작동을 합니다. 요 두 개 쓰는 거는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어디 갔냐 아까 다룬 거. 얘가 의사 요소 의사 클래스 의사 요소에서 아까 before after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태그의 쓰임새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서를 만들고 볼게요. 10번 before after 들어보겠습니다. 느낌표 탭. 사실 얘는 이제 CSS의 진도가 좀 더 많이 나가야 이 녀석의 진짜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간단한 원리만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을 하나 써볼게요. title이라고 썼어요. 자, 지금 저는 이제 title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브라우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저 타이틀들은 내가 만드는 사이트에서 타이틀들은 다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타이틀이란 글씨만 넣기만 해도 CSS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트의 모든 타이틀들은 다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니 그러면 저렇게 나올 거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될 것이지 왜 그걸 또 CSS에서 하냐. 자, 이렇게 하면 페이지마다 제목을 넣을 때 앞뒤로 하이픈을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그런데 저걸 CSS로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타이핑을 이렇게만 덜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HTML 태그는 HTML 태그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안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컨텐트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before after는 나중에 스크립트 가서도 배우겠지만 스크립트의 before after가 있거든요. j콘의 자바스크립트의 before가 있어요. 그 before는 지금 CSS의 before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나 j콘의 before는 어딜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after는. 근데 CSS의 before after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컨텐트를 기준으로 내용의 앞에 요 자리입니다. before가. 컨텐트를 기준으로 내용의 뒤에 요 자리예요. 종료 태그 바로 전, 시작 태그 바로 뒤. 내용을 기준으로는 내용의 앞에, 내용의 뒤에. 자, 내용의 앞에, 뒤에라고 해서 컨텐츠를 써볼게요. H2 태그에 기존의 컨텐츠의 앞에, before에다가 내용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뭐를? 짝대기 하나 넣겠대요. 내용, 컨텐츠라는 속성의 값으로 문자는 앞뒤에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이픈 넣어볼게요. 그러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잠깐만 스타일 태그를 안 썼네. 스타일 태그 쓸게요. CSS 안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해서 하이픈이 있죠. 뒤에도 마저 넣어보고 얘가 개발자 도구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새로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H2의 after도 써볼게요. after 내용의 뒤에 내용으로 컨텐트가 내용이란 뜻이니까 내용으로 하이픈을 넣어. 자, 전 여기에 공백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붙었어요. 여기도 공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만든 거에는 뒤에 한 칸의 공백을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 하나. 뒤에 만든 거에는 앞에 공백을 한 칸 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떨궈주면 이렇게 해서 공백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공백이 수백 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만 구현해줍니다. 저장해봤자.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타이틀의 컨셉에 저렇게 앞뒤로 하이픈이 붙는 거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H2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더욱더 빛을 발할 거고 이 와중에 나는 내가 지정한 클래스명이 있는 것만 저 모양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걔들한테만 클래스명을 컨텐트에 tt라는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하면 써보시겠습니까? h2에다가 content t라고 하면 그러면 점 찍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B단 뭐여도 H3여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태그가 달라도 클래스명으로 통일을 해놨으니까 클래스명 컨텐트 TT가 있는 것들은 앞뒤로 하이픈을 넣을 수 있겠죠. 내용의 앞에, 내용의 뒤에 원래 HTML은 없었지만 CSS적으로 저렇게 글씨를 넣어줄 수 있어요. 하이픈만 아니라 뭐 글씨를 아무거나 넣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CSS의 진도가 더 나가면 여기에 앞에다가 동그라미든 네모든 또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검은색이 안 보이다가 나오고 거기에 그림에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안 보이던 설명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이걸로 가능합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녀석이에요. 뒤에 가서 스크립트를 배우면 조금 더 응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만 기억을 하시냐면 before는 어디다? 기존의 내용의 앞에다. 이 내용의 앞에. 이 내용의 뒤에. 절대로 이 태그의 앞에 뒤에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아주 효용도가 높아요. 됐나요? 자, 요게 이제 before, after였고 그 다음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쓰게 될 녀석이 뭐가 있냐면 구조 선택자가 있어요. 11번 셀렉터 구조 선택자를 볼 건데요. 구조 선택자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H1 구조선. 자, 일단은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UL에 LI에 5개라고 하고 안에 내용은 리스트 $사인 해서 안에 내용이 1, 2, 3, 4, 5로 나오게 합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썼어요. UL에 li 5개 그리고 안에 내용은 리스트 1, 2, 3, 4, 5 나오게 화면과 같이 단축키를 쓰십니다. 쓰고 활성화해 볼게요. 탭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자, 구조 선택자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리스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HR 내용의 구분선이 있고 이번에는 기본적 UL과 잠깐만 얘를 구분을 하자. 내부로 감쌀게요. 내부 안에 U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HR 다음에는 섹션 안에 UL이라고 해볼게요. 섹션 태그 안에 U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내부 안에 UL 이 사이트의 주 내비게이션 섹션 안에 UL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내부 안에 UL에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고 섹션 안에 UL에서 고급 기능을 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저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들한테 별도의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추가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 보고 싶냐면 첫째, 얘를 선택을 해보고 싶어요. 얘를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실버로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태그를 만들고 자, 내부 안에 UL이죠. UL 안에 li에 가서 이게 이 리스트 5개 중에 첫째거든요. 첫째. 그래서 first child 에서 background color를 실버로 하자. 첫째. 저 li 중에서 얘가 첫째란 말이죠. 첫째 했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한번 해볼게요. 셋째. 그대로 복사해서 셋째는 어떻게 맞냐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nth child하고 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줍니다. 셋째 nth child하고 3이라고 적었어요. 셋째. 자, 여기 안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서 어디에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다 붙였습니다. 자, 셋째 했고 막내 한번 불러볼게요. 막내 5번. 자, 막내를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요 앞에 2개를 유추해 보면
막내라고 해서 last child라고 할 수도 있고 last child 또는 다섯째라고 할 수도 있죠. nth child의 5라고 해서 다섯째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셋째, 다섯째가 다 똑같이 백그라운드 실버라고 한다면 우린 저렇게 나눴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지금 저 배경색을 설정한 게 영원 불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셋째, 막내는 실버라고 나오고 나중에 고치더라도 실버에서 레드로 바뀔 때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레드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눴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룹 선택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얘랑 콤마 편의상 엔터해서 할게요. 콤마 그 다음에 누구도 막내도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필요 없지. 만약에 135 해서 저렇게 해서 막내의 실버라고 한다면 그룹 선택자까지 해서 쟤도 콤마로 연결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보통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한 줄로 쓰거든요. 이렇게 다 한 줄로. 얘도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한 줄로 쓰는데 예.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차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초반에는 이렇게 나눠 쓰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요. 웹에 올릴 때 저 안에 공백들을 싹 없애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첫째, 셋째, 막내라고 해봤어요. 자, 이 녀석에서 이 nth child는 쓰임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는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산수가 들어와요. 수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의 이 효과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작성한 걸 모두 주석 처리하고 CSS의 주석은 이렇게 하죠. nth child를 이용해서 홀수들마다 백그라운드가 실버로 나오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짝수부터 먼저 볼게요. en 백그라운드 실버 써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짝수들마다입니다. en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n에서 n은 뭐냐면 우리 n분의 1 하자. 그 n이에요. 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다 0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무조건 n은 0부터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으면 얘는 곱셈이에요. 이 안에서. 그럼 얘를 풀어서 여기 주석에다가 풀어서 쓰면 이 n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2 곱하기 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내부적으로 0, 1, 2 해서 쫙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데 우리는 리스트가 5개뿐이 없으니까 2번, 4번만 지금 이렇게 실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가 뭐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HTML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녀석이지 이게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가 생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CSS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지 HTML 조작하지 못해요. 있는 걸 없는 걸 막 만들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자, 요게 이 n이라는 거고 얘에서 13579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플러스 1 해볼게요.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아까 뭐라고 했죠? n은 0부터 들어온다고 했어요. 2 곱하기 0은 0. 그래서 1. 그 다음에 또 리스트가 있으면 n은 1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1은 2 플러스 1은 3. 그래서 13579가 나오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1 해도 결과는 같아요. 플러스 1 해도 똑같고. 자, 지금 13579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이 n은 짝수마다였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홀수마다였고. 이게 나중에 리스트가 되게 많아지고 이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get bootstrap.com 들어가 봅시다. 저런 건 언제 유용할 거냐면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bootstrap.com 들어와 봐 주십시오. 닥스에서요. 상단의 메뉴 닥스로 가주세요. 컨텐트에 가서 테이블에 가봐 주십시오. 자, 테이블을 보면 지금 여러 개의 테이블이 이제 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스트라이프 로우 해서 13579에서 홀수 번째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사용자가 이 표를 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표의 가로줄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얘들마다 만약에 좀 전에 뭐를 모르면 이 nth child의 얘를 모르면 우리는 무식하게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넣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클래스명, 여기다 클래스명, 여기다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있을 겁니다.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 백그라운드 실버로 해라고 해서 무식하게 칠 거라. 그러면 그게 뭐가 커버가 안 돼요? 리스트가 늘어나는 게 커버가 안 돼요. 리스트가 늘어나면 왜 또 늘리는 거야 하고 또 클래스명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브라우저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홀수 번째를 만드는 방법과 짤수 번째를 만드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내리고 주석을 또 끝까지 내려주시고 짝수와 홀수는 또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마찬가지 nth child이에요. nth child에서 얘를 even 그러면 짝수 홀수는 이상한 거 odd 홀수는 odd 그래서 even과 odd를 이용해서 홀수와 짝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even 끝나요. nth child의 사용법은 알면 알수록 나중에 훨씬 유용해집니다. 여기에서 nth child 더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끝까지 다시 주석 처리하고 여기까지 주석 처리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여기 세 번째 이상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몇 개가 늘어나든 간에 세 번째부터 끝까지는 배경색을 실버로 하고 싶대요. 세 번째부터 끝까지. 이것도 nth child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끝까지 써놓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써볼게요. 자, n이 뭐부터 들어온다라고 했죠? 0부터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플러스 3. n 플러스 3. 이러면 n이 0 들어오면 3, n이 1 들어오면 4, 2가 들어오면 4, 5 해서 3, 4, 5, 6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뭐다? 우리가 리스트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가 CSS를 다시 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만 나오게 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요 세 개한테다 똑같이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늘어났을 때 여기 클래스명 또 넣어지잖아. 안 그래요? HTML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고 CSS적으로 내가 원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방법이 뭐냐. 계속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건 3 이상. 얘가 뭐다? 3 이상. 또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번엔 3 이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또 끝까지 내려주시고 복사해서 이번에는 3 이하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마이너스 n 플러스 3.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0이 들어왔어요. 0 플러스 3, 3이죠. 그죠? 1이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2가 되죠. 건너뛰고 마이너스 3까지 왔어요. 0이 되죠. 0번째는 없어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n이 4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1 없어요. 이전 건 없으니까. 그래서 3 이하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정말 끝판왕까지 가요. 이번에는 2 이상 5 이하. 2 이상 5 이하. 어떻게 쓰냐면 또 주석 처리 아이고 아래까지 또 주석 처리하고 지금 nth child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3 이상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3 이상. 그러면 얘를 복사했고 전 이제 2 이상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아까 3 이하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5 이하. 5 이하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li 중에 2 이상 5 이하예요. 저 선택자도 모른다라고 하면 무식하게 HTML에 또 별도의 이름을 넣어주는 불편함을 감수할 겁니다. 불편한 줄 모르고. nth child의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자, 여기 첫째 빼고요. 첫째 빼고 나머지 애들을 다 실버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배운 것처럼 이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써볼게요. 주소 처리하겠습니다. 이 이상 말고도 두 번째 거부터 색깔을 실버로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자, 플러스가 뭐였죠? 플러스가 시블링스 셀렉터였죠. 형제, 자매, 선택자였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는 누굴 선택한 겁니까? 여기까지는 얘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가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얘 뒤에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선택한 거고 또 누굴 선택한 게 돼요? 얘 뒤에 얘를 선택한 거이기도 하고 얘 뒤에 얘를 선택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빼놓고 나머지가 실버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거지만 이 이상으로 한 걸 형제 요소 선택자로 똑같이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첫째 빼고 나머지들한테 똑같은 스타일 적용할 때 아주 유용해요. 자, 요게 구조 선택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건 왜 만들었냐? 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nth child와 last child 쭉 봤습니다. 밑에 거를 보는데요. 밑에 거에서 섹션 안에 UL이죠. 섹션 안에 UL에다가 또 스타를 한번 잡아볼게요. 리스트로 말고 다른 걸로 바꿀게요. 얘가 이걸로는 연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H2 좀 만들어 볼게요. 헤딩 2. 네. 섹션도 뺄게요. 섹션도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헤딩 2라고 해서 투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첫째,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를 배웠어요. 그러면 배운 바를 이용해서 얘를 실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좀 전에 배운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서 요 녀석, 즉 얘를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실버로 나오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얘를 실버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게 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쓰셨을 거냐면 이게 H2 태그 중에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위에 스타일에 가서 아마도 이렇게 썼겠지. nth child 2라고 하고 background silver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몇 번째로 썼어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네요. 다섯 번째라고 했더니 나와요. 이상한 걸, 그죠? 자, 지금 얘가 5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뭐냐면 지금 왜 얘가 다섯 번째냐면 잘 봐요. 얘들 지금 H2의 부모 누굽니까? H2들의 부모 누구예요? 바디. 자, 아까 얘들 이 리스트의 부모는 누구예요? UL. UL의 자식 중엔 얘가 첫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S차이가 먹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것들만 있지 않고 얘 부모 바디로 봤을 땐 얘가 둘째가 아니거든요. 다섯째지. 그래서 H2 태그 중에 다섯째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nChild 2를 쓰고 싶었으면 가로 안에 2를 쓰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H2 태그들 이것들과 같은 종류들 중에 두 번째라고 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같은 타입들 중에 순번을 이용해서 하는 게 nth of type 2라고 써보십니다. 타입이 같은 것들 중에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H2 태그와 같은 종류들 중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누구의 자식인지 상관없이 또 순번대로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첫째를 골라서 얘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내부 안의 UL의 li에서 어떻게 쓸 수도 있었냐면 li의 nth of type 1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컬러를 바꿔볼게요. 블루. 그러면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종류들 중에 제가 지금 첫 번째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종류들 중에 첫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irst, nth 여기가 nth of type이 아니라 first of typ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뒤에 숫자가 필요 없어요. 이건 무슨 뜻? 같은 종류 중에 첫 번째. last of type 같은 종류들 중에 막내. 누구랑 같은 종류? 여기서 선택한 요거와 같은 종류들 중에 첫째. 요거와 같은 종류들 중에 막내. 쟤와 같은 종류 중에 특정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순번을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nstyled도 있지만 nth of type도 있어요. nth of type이 조금 더 어떤 케이스에서 유용하냐면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h2를 썼는데 중간에 h3가 껴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h3가 있어요. 헤딩 3 이게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게 해볼게요. 3 자, 좀 전에 우리가 h2 태그들 중에 h2와 같은 종류들 중에 두 번째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종류들 중에서 두 번째는 누굽니까? 얘. 그래서 얘. 중간에 다른 애가 껴있으면 걔는 무시입니다. 타입이 다르잖아요. H2가 아니잖아요. 그지? 이게 형태 구조 선택자라고 해요. 쓰임새만 잘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nth child, last child, nth of child, nth of first of type, last of type 다 확인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들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옛날에 i6을 쓰던 시절이 있었을 때는 뭘 못 썼냐면 nth of type도 못 썼고요. last of child도 못 썼어요. 그래서 i6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반드시 여기다 클래스명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클래스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막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놈의 i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last 이런 식으로 해서 걔는 아니고 라고 해서 쟤를 구분하려면 클래스명을 쓰거나 i들을 쓰거나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아닙니다. i가 사라지는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조 선택자까지 봤습니다.